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월에 시행한 2025년 고1 학력평가 화법 그리고 언어 파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법입니다. 이 지문의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의 화장 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화장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위해 자연스러운 화장을 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의 화장 문화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발표 이유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을 서두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분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분대가 뭘까요? 자, 대답을 듣고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섬세한 거죠. 청중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강연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분대는 화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자, 화장이 옛날 말을 분대라고 하나 봐요, 여러분. 분을 바른 얼굴과 먹으로 그린 눈썹이란 뜻으로 라고 하면서 분대의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피부 화장과 눈썹 화장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었대요. 왜? 피부랑 눈썹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기 때문에 당대에 화장할 때는 피부랑 눈썹이 제일 중요했구나 라는 의미인 거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먼저 피부 화장은 기초 화장과 색조 화장으로 나뉘는데 기초 화장 단계에서는 피부 보습과 미백을 위해 미안수와 면약을 사용했습니다. 자, 기초 화장이라는 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보습과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것을 가리켜요. 미안수는 지금의 로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세미나 오이에즙으로 만들었고 면약은 크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꿀과 복숭아 등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자료도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은 미안수와 면약을 담았던 용기인데요. 액체류인 미안수와 달리 면약은 점성이 있고 흐르지 않아 입구가 넓고 깊이가 얕은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안수와 면약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용기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면약 용기의 문양이 보이시죠? 라고 하면서 또 대답을 듣고 네, 바로 꽃 문양인데요. 라고 합니다. 자, 강연자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말만 쭉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청중에게 질문도 하고 그들의 답변도 들으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관심을 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죠. 용기에 꾸밈새를 더하기 위해 화훼 문양을 그려넣기도 했는데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을 주로 그렸다고 합니다. 자, 기초 화장을 마친 후에는요, 백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색조 화장을 했는데 쌀과 잡곡가루를 섞어서 만든 백분은 주원료가 곡식이었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분은 얼굴에 잘 붙어있지 않았는가 라는 내용일치 문제 정도도 출제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도구들은 그럼 여기서 제시한 자료들은 바로 도구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백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분접시에 백분을 덜어 물에 갠 후 솜을 동그랗게 뭉친 분첩으로 두드려 발랐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과 되게 비슷하네요. 자, 피부 화장만큼 중요한 단계는 눈썹 화장인데 아까 피부랑 눈썹이 중요하다는 거 확인했었죠. 그쵸? 여성생활 지침서였던 규합총서에 신미호라고 부르는 무려 10가지의 눈썹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문헌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뭔가 신뢰성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그림 속 눈썹처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림이라는 게 바로 이 자료가 되겠죠.
가늘고 동그랗게 휘어진 형태를 가장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위해 눈썹털을 족집게로 정리하고 나뭇가지나 꽃잎을 태운 채로 만든 미묵으로 선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눈썹 화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문단이고요.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피부 화장과 눈썹 화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발표를 듣고 나니 배곡 같은 피부에 초승달 같은 눈썹을 모양을 한 당대 여성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청중들이 당시 조선시대에 화장한 모습을 상상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러보는 비언어적 표현들도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번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죠. 발표 중간에 질문을 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쵸? 대답을 듣고 하는 부분들.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분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문양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4번에 대한 정답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언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언어 문제의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읽고 각 문장의 짜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6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자, 6번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저희 이제 혼문장과 견문장의 개념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을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견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견문장은 또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개의 문장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으로 쏙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해요. 아는 문장, 그 다음에 안긴 문장 이렇게 읽었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1번 코끼리의 코가 매우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어는요 코끼리의 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거고요. 매우 길다, 여기 길다가 서술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딱 한 번만 나타났죠. 네,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영희는 철수와 다음 주에 결혼한다. 자, 주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영희는이죠. 이 철수와는 이제 부사어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부사어고요. 결혼한다가 서술어 한 개죠. 기억 맞고요. 3번 밖은 너무 덥고 안은 너무 춥다. 자, 이 문장의 경우 밖은 너무 덥다 플러스 안은 너무 춥다, 이 두 문장이 고라는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은에 해당하는 거 맞겠죠? 4번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을 인정했다. 이 문장을 조금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인정했다와 그 다음에 그는 큰 실수를 했다. 이 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큰 실수를 했다 혹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라는 이 문장이요 명사절로 했음으로 바뀌고요. 이 명사절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의 절이 이어진 게 아니라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명사절로 목적어 역할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5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이 문장의 경우는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이 부분이 이 전체 문장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사절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디귿에 해당한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평이한 난이도의 두 문제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우리 화작과 언어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